자, 오늘의 시사 평론, 대한민국의 시사 레이더 리엘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 연결돼 있습니다. 자, 이승기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첫 번째 이슈 뭡니까? 예, 오늘 첫 번째 이슈는 드라마 DP 신드롬, 대선 주자들 시청 소감 인증입니다. 예, 군 내부의 그 가혹 행위와 부조리를 그린 넷플릭스 드라마 DP가 지금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인기의 이유가 뭔가 보니까 좀 슬프게도 군대 내의 폭력을 사실적으로 표현을 했기 때문이라고 하거든요. 예, 특히 이 전역자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이 드라마가 이 군대 폭력을 너무 리얼하게 묘사를 해서 이 드라마를 보고 나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생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이 군복무 당시의 기억을 떠올리게 할 정도로 사실적이다라는 게 이제 드라마의 흥행 요인입니다. 예. DP가 무슨 뜻인가 봤더니 군 헌병대 소속 그 군무 이탈 체포조라고 하거든요. DP가. 예. 일반인처럼 위장을 해가지고 탈영병들을 추적해 잡는 게 이제 주요 임무라고 하는데, 자, 이 드라마 도대체 어떤 내용을 다뤘기에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는 걸까요? 예, 이 드라마가 이 주인공은 이 DP들이 탈영병들을 쫓는 과정에서 하나씩 알게 되는 이 군대의 어두운 면을 이제는 정면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일단 시대 배경이 2014년입니다. 예. 2014년이면 육군 28사단의 이제 윤일병 사건이라고 해서 선임병들이 윤일병을 집단 폭행하고 얼차려와 같은 가혹행위를 시켜 이제 사망시킨, 그리고 나서 이제는 냉동식품을 먹다가 목에 걸려 죽었다고 거짓말을 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고요. 예. 또 집단 따돌림을 받던 병장이 총기를 난사해 5명이 사망한 22사단의 또 임병장 총기 난사 사건도 이때 벌어졌습니다. 예. 이 드라마 역시도 당시에 이런 사건들과 함께 또 이제 군부대 내 가혹행위와 이로 인해 탈영을 선택한 인물들의 사연, 이 사연들이 이제 소개되면서 드라마가 이제는 드라마를 끌고 가는데요. 예. 특히 이제 메인 스토리를 보면은 항병장이라고 이제는 내무반에서 이제는 절대 악으로 군림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 항병장이 전역을 하면서 안 좋은 기억은 다 묻고 가자라고 하면서 이제는 또 후임병이 사과를 해라 그랬더니 사과도 건성을 하는 겁니다. 야, 잊고 살자고. 그러니까 이제 가장 괴롭힘을 당했던 이제는 석봉이라는 한 일병이 탈영을 해서 직접 칼을 들고 이 항병장을 찾아가서 보복을 하는 이게 가장 이 드라마 이제 클라이막스가 되는 겁니다. 예. 이 결론은 이제 스포가 될 수 있어서 여기까지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예. 직접 보시면 되고요. 예. 사실 그동안 이제 군대를 다룬다고 하면 드라마나 영화 대부분이 뭐 영웅담이나 아니면 뭐 끈끈한 전후에 아니면 뭐 개그 소재로 이제 재밌게 다루면서 이제 소위 이제 군대 어두운 부분을 다 이제는 가렸는데요. 어찌 보면 그건 다 픽션이라는 거죠. 실제로 작년에 이제 가짜 사나이라는 유튜브 예능이 유행했는데, 제가 그때 방송이나 신문 칼럼에서도 이 예능을 대단히 비판을 많이 했거든요. 그걸 볼 때 예, 이번 드라마는 대단히 현실, 팩트 그 자체라는 거죠. 어떤 이유로 그때 당시 그렇게 비판을 하셨어요? 예. 일단 가짜 사나이 특히 시즌 1을 보면 그냥 평범한,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하는 유튜버들을 모아서 갑자기 이제는 특수훈련이라고 시키는데 욕하고 머리박기 얼차려를 주면서 이걸 훈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훈련을 이겨내면 진짜 사나이고, 여기서 나고 하면 이제 패배자다, 인성에 문제 있는 패배자다 이러는데, 이게 이제 시대착오적이라는 거죠. 정말 과거에는 이 군대에서 가혹행위도 마치 훈련의 일부인 것처럼 미화하면서 이걸 강요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시대가 아닙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군대에서 욕하고 얼차려하고 이거 다 가혹행위인데, 우리 사회가 그동안 이 가혹행위를 없애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런 부분이 많이 사라졌는데, 갑자기 유튜브에서 또 이걸 소재로 해서 가혹행위를 미화시키고 그걸 보고 사람들이 한호하고, 정말 이거는 인권의 시계가 거꾸로 돌아가는, 이제 국방부의 시계가 거꾸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저는 상당히 비판적이었는데, 사실 가혹행위는 그 자체로 범죄고 없애야 될 악습이지 이걸 얼차려다, 정신개조다, 훈련이다 이렇게 미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 오늘 저 이승기 변호사님 말씀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자, 일단 그 국방부는 지금은 그래도 달라졌다. 지금은 달라졌다면서 좀 이렇게 불편한 기색이 역력한데, 뭐 정치권은 물론이고 특히 이제 대선 주자들이 이 DP, 이 드라마가 이제 인기를 끄니까 시청 소감을 올리면서 이제 한마디씩
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 일단 군대가 달라진 건 맞죠. 뭐 휴대전화도 쓰고 그러니까 그래도 아직까지는 과거의 악습들의 이 잔재가 남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최근에 이제는 뭐 공군과 해군에서 연이어서 이제 성추행 피해자들이 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요. 또 잊을만 하면 한 번씩 터지는 가혹행위도 있었고요. 또 지금 최근에 바로 어젠가 그저죠 그 해군에서도 이 집단 따돌림을 받던 한 병사가 또 휴가 중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요. 이런 부분을 보면은 아직까지는 개선해야 될 점이 많다라는 거죠. 예. 이게 달라졌다라는 그 생각으로 우리가 지금 남아 있는 악습을 이제는 모른 척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대권 주자들도 이런 부분에서 똑같이 분노를 했는데요. 일단 더불어민주당의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야만의 역사다. 청년들에게 미안하다 라면서 이제 군대를 꼭 바꾸겠다라고 했고요. 국민의힘의 이제 홍준표 의원은 아예 이번 기회에 징병제를 모병제로 전환해야겠다라는 이제 공약을 또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두 분 다 시청 소감을 올리면서 현역 복무를 하지 않았다고 이제 고백을 했다면서요? 예, 이재명 지사는 이제 산재 사고로 장애 판정을 받아 이제 면제를 받았고요. 예, 예. 홍준표 의원은 이제는 방위로 복무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뭐 그런데 뭐 군대를 꼭 다녀와야지 뭐 군대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예. 그리고 이제는 홍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홍 의원이 제기한 이 모병제 이슈를 두고 또 같은 당의 유승민 전 의원과 또 민주당의 박용진 의원이 또 모병제로 전환하는 걸로 군 부조리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면서 또 공방을 주고받기도 했고요. 결국 이번 DP 드라마 신드롬에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건 어쩌면 이 병역 문제에 가장 민감한 2030 이제 남성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시도가 아닌가라는 이렇게 보이는데요. 예. 좀 그런데 뭐 개인적으로는 노력만으로 끝나지 말고 뭐 그런 시도만으로 끝나지 말고 실제로 군대 내 이제 부조리를 근본적으로 없앨 수 있는 좀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것까지 좀 이어지기를 좀 바랍니다. 예. 제 개인적인 생각 하나 말씀드리자면 이게 이제 넷플릭스에서 나왔잖아요. 이 드라마가. 예. 이게 우리나라의 토종 방송국에서 좀 나와서 대박이 났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렇죠. 예.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자, 다음 이슈 전해 주시죠. 예, 다음 이슈는 국민지원금 지급 역차별 논란의 스미싱 주의보까지입니다. 자,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절차가 지난 6일 오전 9시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데 당장 그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 국민지원금이 소득 하위 88%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씩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똑같이 직장을 다니고 똑같이 월급을 받는데 누군 받고 누군 못 받고 이렇게 갈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박탈감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소득 상위 12%라는 건 그만큼 또 세금을 더 내는 건데 이 지원금 줄 때 이걸 또 배제시키는 건 불합리한 거 아니냐? 라는 겁니다. 뭐 이 부분은 충분히 이해도 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또 보편 지급이냐 선별 지급이냐를 두고 또 갈등을 할 때 결국 우리 정부가 선별 지급을 택했습니다. 근데 선별 지급을 택한 이상 이런 문제는 이제 피할 수 없다라는 거죠. 발생할 수밖에 없는 갈등인 거고요. 이 부분은 뭐 정책의 결정 문제니까 좀 이해를 해야 될 부분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88%를 정하는 기준도 6월에 부과된 그러니까 올 6월에 부과된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의 가구별 합산액 여기가 이제 중심이 돼서 금융소득, 부동산 재산 이런 걸 다 종합해서 결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근거가 이시 결정을 한 거니까 또 이 부분도 우리가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또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이 정도는 좀 이해를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에 그 국민지원금이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한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선별적 지급으로 혜택을 받지 못한 분들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런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최근에 국민지원금을 사칭한 스미싱이 유행을 하고 있다고요? 무슨 내용이죠? 예, 스미싱이라는 게 이 악성 인터넷 주소를 메시지로 보내서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이제 갈취하는 이제 신종 범죄 수법인데요. 그 국민지원금 신청 또는 국민지원금 지급이라고 해서 이 정부나 카드사를 사칭해서 문자를 보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인터넷 주소가 이제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주소를 클릭하게 되면 순간적으로 악성 앱이 깔려서 핸드폰 안에 있는 개인 정보를 싹 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조심해야 될 게요. 좀 출처가 불분명한 이제 안내 문자 혹은 의심스러운 인터넷 주소 링크가 포함된 이런 문자를 받으면
절대 주소를 클릭하지 마시고요. 바로 삭제하십시오. 그리고 음. 만약 클릭을 했다라고 하면 그냥 두지 말고요. 곧바로 일단 경찰이나 뭐 한국인터넷진흥원 상담센터 있거든요. 예. 여기에 꼭 휴대폰을 가져가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피해도 확대되지 않고 또 주변 사람한테 또 피해가 연동되는 그런 뭐 악효과도 이제는 그런 악순환도 이제 막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서민들이 힘들 때 더 이 사기꾼들이 붙기 때문에 이거 뭐 국민지원금 스미싱뿐만이 아니고 요새는 또 무슨 뭐 대표 은행이라고 하면서 문자가 와요. 오늘은 예. 뭐 대출 아주 저리로 대출이 나라에서 뭐 승인이 났다 하면서 막 엄청 문자가 오고 그 다 그 사기거든요, 그게. 예, 그렇죠. 예. 특히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그거 클릭하면 안 되고 또 내가 지금 힘든데 그럼 한번 전화 한번 해볼까 해서 괜히 상담해가지고 그쪽 그 작전에 말려서도 안 되고 예, 그냥 정말로 차단을 바로 시켜야 됩니다. 참 요새는 참 다 이게 믿질 못하는 지금 사회다 보니까 그러게요. 무서운 세상입니다. 무서운 세상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시사평론가 리얼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